안녕하세요. 혹시 AI는 나랑은 좀 먼 얘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처음엔 좀 복잡하고 어렵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. 그렇죠. 사실 우리는 이미 매일 AI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. 아, 정말요?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AI는 무슨 상관일까? 은빛지성 2편, 이 자료를 좀 살펴볼 건데요. 네. 이 자료 보면서 AI가 우리 삶에 진짜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, 그리고 지금 AI를 알아두면 이게 왜 좋은 건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. 이번에 이야기 나누면서 AI에 대해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, 무섭다 했던 그런 생각들 좀 덜어내고요. 그렇죠. 오히려 우리 삶을 더 편하고 좀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. 이런 가능성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자료 내용 한번 같이 볼까요? 네. 우선 AI가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는 거, 그거부터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실 때요. 아, 네네. 저절로 딱 인물에 초점 맞춰주잖아요? 그것도 AI고요. 날씨 앱이 내일 비 올 확률 몇 %입니다 알려주는 거. 아, 그것도요? 쇼핑몰 같은 데서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. 그것도 그렇군요. 네, 맞아요. 다 AI가 하는 일이죠. 근데 스마트폰 자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물론이죠. 그런 경우라도 괜찮아요. 은행 ARS 있죠? 자동 응답기 목소리. 네네. 아니면 병원 예약 시스템 같은 거요. TV 채널 추천해주는 것도 그렇고, 알게 모르게 사실 다 AI 도움 받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군요. 요즘에는 챗GPT 음성 모드나 시리 같은 거요. 네네. 스마트폰이나 스피커에 그냥 말로 시키면 막 글도 써주고 정보도 찾아주고 그런다면서요. 맞아요. 정확합니다. 그 음성 기술 덕분에 AI가 이제 키보드로만 입력해야 하는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친근해졌어요. 네. 그냥 말로 이런 주제로 글 좀 써줘,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그림 그려줘,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게 된 거죠. 와, 진짜 말씀 듣고 보니 정말 다양하네요.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굳이 내가 AI까지 알아야 할까?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는 질문인데요. 근데 혹시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? 네. 엄청 낯설었죠. 그쵸. 처음엔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생활 필수품이 됐잖아요. AI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아하. 그래서 지금 AI를 알아두면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. 첫째는요, 원하는 정보를 훨씬 빨리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정보를 빨리요. 네. 이 자료를 보니까 AI 검색 도구를 쓰신 어르신들이 특정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40% 이상 줄였다고 해요. 와, 40%나요? 그냥 검색이랑은 좀 다른가 보네요. 네. 그냥 빠른 걸 넘어서 나한테 좀 더 맞는 정보를 찾아준다는 거죠. 그리고 둘째로는요, AI 기반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 정말 걱정돼요. 목소리까지 똑같이 만든다던데. 맞아요. 그런 새로운 위험에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. 어떻게 목소리를 만드는지 원리를 조금이라도 알면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하고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그렇겠네요. 네. 마지막으로는 삶 자체가 더 편리해지는 거죠. 음성 명령으로 병원 예약 확인한다거나 스마트 스피커한테 오늘 날씨 어때? 묻고 거실 불 켜줘 하는 것처럼요. 이건 정말 나이랑 상관없는 편리함이죠. 네, 듣고 보니 그렇네요. 그러면 AI를 잘 쓰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? 코딩 이런 거 배울 필요는 없다고 하셨잖아요. 네, 그럼요.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전혀 없고요.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. AI가 뭘 할 수 있는지, 그 가능성을 아는 것. 가능성. 네. 그리고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부터는 내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지, 그 한계를 아는 것.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. 한계. 자료에서도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얘기하던데요. 첫째가 AI는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가장 그럴듯한 답을 추측한다는 거였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100% 맞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수많은 정보를 보고 패턴을 찾아서 마치 우리가 경험으로 다음에 뭘 할지 예상하듯이 가장 가능성 높은 답을 추측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하고요. 둘째는 내가 뭘 원하는지 좀 명확하게 질문해야 좋은 답을 얻는다는 거예요. 기술보다 오히려 질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거죠. 질문 능력이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은
AI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. 그렇죠. 어떤 정보로 어떤 도움을 받던 마지막 결정은 결국 사람이 내가 해야 한다는 거네요. 바로 그겁니다. 특히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게 AI가 뭐 젊은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시니어 세대에게 더 큰 기회다? 왜 그렇죠? 예전 기술들은 사실 배우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잖아요. 장벽이었죠. 네, 맞아요. 우리 요즘 AI는 어르신들이 가진 그 풍부한 경험이나 지혜를 세상이랑 더 쉽게 연결해주는 뭐랄까 다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와, 다리 역할이요.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? 자료 보니까 혹시 넘어지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연락해주는 스마트워치 같은 거요. 네, 그런 응급상황 대응 기능도 있고요. 정보 찾거나 좀 반복적인 일 같은 거 AI한테 맡겨서 시간이랑 체력 아낄 수도 있겠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해외 사는 가족들하고 AI 번역기 써서 편하게 대화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도구 같은 거 활용해서 젊었을 때 혹시 접어두셨던 창작 활동 같은 거 다시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. 와, 창작 활동까지요? 네,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자기를 표현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. 오늘 쭉 얘기 나눠보니까요. 변화가 좀 낯설 수는 있겠지만 AI라는 게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도와줄 친구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럼요. 혹시 나는 기술 이런 거 잘 몰라, 약해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. 뭐 스마트폰 처음 배울 때처럼요. 천천히 그냥 필요한 만큼만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요. 네, 중요한 건 기술을 막 완벽하게 다 알아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.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AI랑 천천히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거죠. 네, 맞아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만약에요, AI를 내 옆에 있는 든든한 친구처럼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오랜 경험과 깊은 지혜를 더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? 어쩌면 AI가 그 멋진 시작의 첫걸음을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?